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심폐재활, 뇌신경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재활의학과 김준엽 교수입니다. 우리가 두통이 있을 때 뇌가 실제로 통증을 직접 느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의 뇌는 통증 신호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지 뇌조직 자체가 통증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두개골을 열어서 뇌조직을 물리적으로 압력을 가한다고 해도 우리는 어떠한 통증도 느낄 수 없습니다. 두통은 그 분류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는 편두통, 분집성 두통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두통 중 하나인 긴장성 두통입니다. 긴장성 두통은 뇌신경 조직의 문제라기보다는 두개골을 감싸고 있는 근육과 혹은 두개골의 뒤에서 몸통과 머리를 연결해주는 뒷목 근육의 지속된 수축에 의한 통증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긴장성 두통의 정확한 기전은 여러 가지로 설명되는데, 유전적 요인은 만성적인 긴장성 두통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계에서 통증 경로의 민감도 증가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수면이나 스트레스와 통증의 관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된 부분으로 이러한 신경계에서의 통증 민감도 조절은 모든 종류의 통증과 밀접하게 관계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개골이나 뒷목의 근육을 감싸고 있는 근육의 막인 근막이 있는데, 이것에서 통증을 느끼게 해주는 통증 수용기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 긴장성 두통의 주된 병태생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증 수용기의 민감화나 뇌와 척수에서 통증을 받아들이는 통증의 역치를 더 낮추는 중추성 민감화로 인해 두경부의 근육 수축에 대해 더 민감하게 통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혹은 개인적 스트레스 취약성이나 예민한 성격, 또한 평상시에 잘못된 자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지속된 두경부 근육의 수축이 통증을 형성하고, 이것이 신경계에서 받아들이는 통증 민감도를 증가시켜 더 쉽게 통증을 느끼게 되는 방식으로 두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양리학 연구에 따르면 아미트리플린과 같은 3만개 항우울제 약물이 중추신경계 예민화와 두통의 만성화를 역전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물리치료로 많이 사용하는 저주파 전기자극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급속하게 약화된 두통의 경우에는 주사치료와 같은 직접적인 자극치료를 통해서 가장 극적인 통증 완화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의 양상이 긴장성 두통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치료 겸 진단의 역할로 목 뒤쪽에서 경추를 펴는 역할을 하는 근육들과 승모근 주변의 근육들을 통증 유발점 주사치료라는 주사치료를 통해서 급성 긴장성 두통의 완화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긴장성 두통에 대한 재활 통증 치료는 기본적으로 자세 교정과 약물 치료, 그리고 통증 물리 치료로 이루어집니다. 긴장성 두통의 기저 원인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잘못된 자세에 따른 경부 근육의 지속된 과수축이 동반되게 되며, 이에 대한 치료를 근간으로 합니다. 가장 먼저 자세 교정은 우리가 흔히 거북목이라고 부르는 경추의 정렬 문제 교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현대인은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보고 있는 시간이 많고, 이에 따라 목을 앞으로 내밀고 있는 시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약 20kg 정도 되는 머리의 무게를 원래는 경추가 중력에 반하여 받치고 있는 이상적인 자세로부터 멀어지면서 머리를 목 뒤에 근육이 당겨서 간신히 경추 위에 올려놓는 생체 역학적 비정상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추만 앞으로 굽는 것이 아니고 요추, 즉 허리도 앞으로 굽게 되는 과정이 자연히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허리와 목의 자세를 올바로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약물 치료인데, 경구형 약제로 근이완제와 진통소염제 혹은 아편계 약물을 통증이 심할 때 복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육 자체의 과도한 수축에 따른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정신적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벤조다이아제핀계 약제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제들은 앞서 말씀드린 삼환계 항우울제와 마찬가지로 중추신경계에서 일어나는 통증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작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주파 전기치료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중추신경계에서 통증 감작을 통해 통증 민감도를 빠르게 역전시키는 것을 보고되었기 때문에 좋은 치료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혈관 확장 및 근육 자체의 통증 관련 물질의 축적의 감소 등을 노릴 수 있는데, 여기에는 핫팩 등의 열치료가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긴장성 두통은 뇌질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모든 통증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은 뇌에서 일어나게 되고, 개인적인 감정적 예민성이나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긴장성 두통의 근본 원인은 뇌신경계라기보다는 근골격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장성 두통이 뇌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단서라고 볼 수도 없고, 긴장성 두통이 뇌질환의 직접적 원인으로 제시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류의 통증은 만성화되면 앞서 말씀드린 콜티졸과 같은 호르몬이나 이외에 신경 전달 물질의 효율성 감소가 발생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수축기 혈압의 증가와 혈당 조절 기능 장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혈관계 문제 및 내분비 기능의 장애는 대표적인 혈관 건강의 적이며, 혈관 건강이 악화되면 뇌질환에 이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으니, 긴장성 두통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통증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만성화하는 것을 막는 것은 어떻게 보면 뇌질환에 이완될 수 있는 확률을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세 교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통증을 다루는 척추 통증을 특히 다루는 의사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외래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허리는 앞으로 빼고 배를 약간 튀어나오게 한 상태에서 경추는 뒤로 빼라고 하면서 제가 꼭 이런 자세를 직접 보여드리는데,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거나 모니터를 보면서 앞으로 숙여 있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세는 생각해보면 머리가 아까 20kg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20kg 되는 정도의 어떤 아령을 목 뒤의 근육이 앞으로 떨어지지 않게 지속적으로 당기고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 가장 이상적인 생체 역학적인 자세는 이와 같이 등과 요추의 간격이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유지가 돼야 되고, 이 상태가 되어야 그때 경추가 올바른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요추에 주먹 하나 들어갈 공간이 있고, 경추는 앞으로 내밀지 않고 오히려 뒤로 당겨서 귓볼이 우리 재봉선 정도 올 수 있을 정도로 중심선에 맞춰주시면 제일 이상적인 자세가 되고, 이 상태로 계속 키보드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는 자세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려도 사실은 이 부분은 지켜지기 굉장히 힘듭니다. 지키기 어려우면서 가장 효율적인 치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될 부분들을 항상 어떤 일이나 화면을 보고 있을 때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심하신 분들일수록 더더욱 하루 종일 이런 자세에 대해 신경 쓰시는 것이 가장 근본 치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